글이라는 게 사고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타나는 거는 이렇게 활자화된 글자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글자, 이게 이제 글인데 이건 결과물이고, 이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거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런 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결과물보다는 과정에서 사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걸 잘해야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통제해서 그 생각에 일정한 규칙을 가하는 게 글쓰기인데, 글쓰기를 정의하자면 논리적인 배열을 해야 한다, 그런 거죠. 논리가 빠지면 굉장히 이상한 글이 돼버려요. 설득력도 없고. 그래서 논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고요. 생각의 흐름을 제어해야 된다. 자, 제가 강의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몇 가지만 쭉 적어 드릴 테니까요. 요거를 이제, 강사는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논리적인 글쓰기, 그 다음에 설득적인 글쓰기, 그 다음에 친절한 글쓰기, 제가 강조하는 게 이런 것들이거든요. 논리적이다, 설득적이다, 친절해야 된다. 독자를 생각하는 글쓰기, 독자, 글쓰기입니다. 자, 독자를 생각하지 않으면 글이 이상한 방향으로 막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독자를 꼭 생각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포인트를 이런 데다가 맞춰 놓으시면 이 방향으로 글을 써 나가겠죠. 그러니까 대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개연성을 놓치지 마라. 개연성이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생뚱맞은 얘기가 중간에 나오면 안 되고,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흐름. 논리적인 흐름. 이거는 그 물의 흐름과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물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물은 끊으려도 끊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건데, 글 자체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쉬운 글쓰기예요. 쉬운 글쓰기라는 건 뭐냐면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쓰는 글쓰기.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쉬운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어려운 단어를 사용한다고 글을 잘 쓰는 건 아니다. 예. 그게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를 쓰지 마시고 중학생들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어,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글을 술술 읽히게 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또 이걸 바꿔 말하면 빠르게 읽어나가고 술술 읽히는 글. 술술. 자, 뭐 말은 그럴듯한데 이게 진짜 가능하겠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되겠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빠르게 읽어나가고 술술 읽히게 하려면 여러분이 글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역시 이거예요. 독자 생각하는 거예요. 독자를 생각 안 한다면 이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독자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독자가 빠르게 읽어나간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책을 한 권 샀어요. 근데 소설책 같은 거, 베스트셀러 같은 책들은 특징이 뭐냐면 한번 딱 잡으면 이 내려놓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읽다 보면은 재밌어.
그리고 평소에 내가 읽는 속도보다 좀 더 빨리 읽혀져요. 술술술술. 그리고 책장도 빨리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읽다 보면은 화장실 가는 시간이 아까워서 화장실 못 가게 돼요. 그 정도로 빨려들게 만드는 거죠. 그거 이제 최고의 작가들, 소설 중에 베스트셀러를 쓰는 작가들이 글을 썼을 때 독자들이 그걸 그렇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빠르게 읽어나가고 술술 읽히는 글인데 거기에는 일종의 리듬이 있고 또 논리가 있다. 개연성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요소를 다 갖춰서 쓰기 때문에 그렇게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위해서 글을 배우는 게 아니고 어쨌든 상대방한테 내가 쓴 글이 잘 읽히고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 전달률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 전달률. 의사 전달률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알아볼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한 70% 정도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작가의 생각이. 아니면 뭐 60%가 전달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40이 될 수도 있고 100%는 불가능하죠. 그죠? 저자의 생각이 저자에서 독자로 가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오해 소지도 있고 또 잘 전달되지 않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얼만큼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친절하게 글을 썼느냐에 따라서 전달률은 확확 달라진다.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반드시 넣어라. 요지, 포인트잖아요. 포인트. 주제가 드러나서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제가 빠져버리면 이거는 뭐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죠. 찐빵을 먹었는데 안고가 없어. 이상하죠. 그러니까 주제가 꼭 있어야 되는데 주제를 빠뜨리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두 갈씩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두 갈씩. 머리 두자 두 갈씩. 제일 앞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춘다. 제일 앞에다가 주제를 쓴다. 그리고 나서 서술을 한다. 그죠? 그러면 횡설수설하고 그냥 쭉 가다가 주제 빠뜨리고 넘어가는 염려는 없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써놨으니까. 써놓은 거 지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써놨으니까 그 상태에서 주제는 드러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술이 쭉쭉쭉쭉 이어져 나간다. 제일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냐면 신문이라고 했어요. 신문. 맞죠? 신문은 다 두 갈씩이에요. 신문 기사들.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사건의 개요를 먼저 써놓고 나서 그 다음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건 설명 다 해놓고 맨 나중에 결론을 내진 않아요. 그거는 빵점짜리 기자예요. 그렇게 쓰면. 그러니까 신문 기자는 항상 두 갈씩으로 글을 쓰게 마련이다. 근데 신문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글은 두 갈씩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더 효과적으로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저거는 좀 신경 쓰면서 쓰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거고요. 일기를 써라. 요것도 제가 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정말 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글을 쓸 때 특별한 뭔가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글을 쓴다고 생각을 하죠. 해외여행을 갔다든가 무슨 큰 사건이 있을 때 뭐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든가 뭐 누가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 뭐 갑자기 집이 이사를 갔다든가 아주 인생에서 큰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매일매일이 특징 없이 넘어가는데도 그 중에서 특징을 잡아서 쓰잖아요. 그렇죠? 특징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어제 한 일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비슷비슷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일기를 쓴다는 것은 굉장히
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글감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글감을 찾아내지 못하면 글을 못 써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근데 일기를 쓴다는 것은 그 평범한 일상 중에서도 독특한 걸 하나 딱 잡아서 글감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기 쓰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글을 잘 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습관적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쓰잖아요. 절대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만약에 소설이나 수필을 쓴다고 하면 정말로 이렇게 딱 책상, 의자 세팅해 놓고 마음 잡고 주변 환경까지 다 조용하게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고요. 수필이나 소설은. 그죠? 대부분은 다 그래요. 산만한 상태에서 글이 써지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일기는 어때요? 그냥 딱 노트만 피고 나면 줄줄줄 써나갈 수 있죠. 그게 엄청나게 많은 시간으로 쌓이면서 내공이 늘어나는 거예요. 글쓰기 내공이.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글쓰기 훈련법이다. 일기를 훈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